대형 디스플레이와 고장나기 쉬운 전자센서로 가득한 자동차들이 넘쳐나는 요즘 자동차 산업에서 러시아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다. 전 세계가 중국과 일본의 기술 경쟁에 시선을 빼앗긴 사이, 러시아는 조용히 자신들의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다. 화려한 장식이나 대시보드에 붙여놓은 거대한 태블릿 같은 장비는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바퀴 달린 아이패드처럼 보이는 자동차 대신 러시아가 다시 꺼내든 것은 사람들이 거의 잊어버린 가치였다. 그들이 선택한 방향은 단순했다. 극도로 견고한 구조, 이해하기 쉬운 기계식 설계, 그리고 거친 환경에서도 버텨내는 엔진. 현대의 많은 SUV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험한 길에서도 멈추지 않는 차량들이다. 이런 자동차의 철학은 단순히 마케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과거 소비에트 시대에 만들어진 차량들은 혹독한 추위와 진흙, 전쟁 같은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 생존 중심의 설계 철학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다듬어진 형태로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2026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다. 더 강력해지고 더 세련되었으며 더 경쟁력 있는 형태로 말이다.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어떤 브랜드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로 세계 시장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오늘 오토스타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5가지 러시아 자동차를 독점적으로 소개한다. 이 모델들은 지금 여러 전통 자동차 브랜드를 긴장하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미리 말해두자. 마지막에 등장할 첫 번째 모델은 전 세계 자동차 팬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는 세단이다. 놀라운 가격, 강력한 성능, 그리고 러시아 자동차 산업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인식을 완전히 뒤집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지금부터 보게 될 내용은 전통적인 자동차 브랜드들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길 바라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깊이 있는 분석과 솔직한 자동차 리뷰가 마음에 든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응원해달라.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달라.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는 것이며 새로운 구독자 한 명 한 명이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만든다. 채널을 구독하면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영상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함께 성장하며 1000명이라는 이정표를 같이 만들어보자.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크게 만든다. 5번째 모델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이 차량의 등장은 여러 최신 브랜드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바로 2026년형 라다 니바다. 많은 자동차 애호가들이 세계 최초의 진정한 오프로드 SUV 중 하나로 평가하는 전설적인 모델이 다시 돌아왔다. 이 차량의 목적은 단순하다. 오늘날 자동차 산업이 잊어버린 진짜 차량이 무엇인지 다시 보여주는 것이다. 니바는 요즘 자동차들이 가는 방향을 따라가지 않았다. 거대한 디스플레이로 가득한 이동식 전자기기처럼 변하지도 않았고 쉽게 부서지는 플라스틱 장식으로 가득한 차가 되지도 않았다. 대신 중요한 부분에 집중했다. 더 강한 구조, 더 단순한 설계, 그리고 훨씬 뛰어난 주행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식 접근 방식이다. 다른 SUV들이 작은 요철만 봐도 긴장하는 길에서도 니바는 아무렇지 않게 들어간다. 2026년형 니바는 과거 소비에트 시대에서 이어져 온 철학을 그대로 유지한다. 자연흡기 방식의 1.8리터 엔진을 탑재했고 출력은 약 90마력 정도다. 숫자만 보면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요소다. 약 140Nm의 토크, 비교적 가벼운 차체, 그리고 언제나 작동하는 상시 사륜 구동 시스템이다. 이 차량에는 복잡한 전자 모드가 수십 개나 존재하지 않는다. 버튼을 눌러 설정을 바꿀 필요도 없고 화면 속 메뉴를 뒤질 이유도 없다. 모든 것이 전통적인 기계식 구조로 작동한다. 오프로드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특히 선호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중앙 디퍼렌셜 락까지 더해져 험난한 지형에서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주행력을 보여준다. 이 능력을 의심한다면 남미의 산악지역에서 니바를 사용해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된다. 예를 들어 칠레 같은 지역에서는 이미 전설적인 존재다. 공공 서비스 차량으로 사용되며 산을 오르고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무거운 짐을 싣고 하루 종일 운행된다. 비가 오든 눈이 내리든 진흙이 쌓이든 멈추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현대 SUV들이 전자 장비 문제로 멈추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리고 경쟁 브랜드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 더 있다. 바로 가격이다. 요즘 많은 SUV가 아파트 한 채 가격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간 반면 이 러시아 오프로더는 시장에 따라 약 1,600만 원에서 약 2,100만 원 수준에서 판매된다.
현대 SUV들이 첨단 기술을 자랑하지만 깊은 포트홀 하나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충격적인 가격대다. 니바는 처음부터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차량이다. 소셜미디어 사진을 찍기 위한 자동차가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2026년에도 러시아 시장에서는 여전히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화려한 디자인의 최신 SUV들이 등장해도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니바의 내구성을 따라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니바는 많은 자동차 브랜드가 잊어버린 한 가지를 상기시킨다. 오랫동안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진짜로 오래 버티는 자동차가 무엇인지 말이다. 네 번째 모델을 살펴보자. 이번에 등장하는 차량은 더 크고 더 강력하며 훨씬 거친 환경을 위해 만들어졌다. 바로 2026년형 UAZ 패트리어트다. 이 러시아 SUV는 화려한 디스플레이나 고급스러운 실내로 경쟁하려는 차가 아니다. 이 차량의 목적은 단 하나다. 어떤 지형이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다. 패트리어트는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고수해온 철학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편안함보다 실제 주행 능력을 우선하는 설계다. 이 차량은 소셜미디어에서 과시하기 위한 SUV가 아니다. 쇼핑몰 주차장에서 시선을 끌기 위한 장난감도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목표는 분명했다. 대부분의 차량이 포기하는 길을 끝까지 통과하는 것. 그리고 2026년형에서는 그 철학이 더 강하게 강조되고 있다. 이번 세대의 패트리어트에는 러시아 차량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엔진이 들어간다. 자연흡기 방식의 2.7리터 엔진으로 오랫동안 내구성으로 유명한 구조다. 극도로 험한 길에서도 묵묵히 움직이며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연료뿐이다. 출력은 약 150마력이지만 오프로드에서 중요한 것은 토크다. 바위 위를 기어오르거나 창문 높이까지 지늘기 튀는 상황에서도 힘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 차량의 강점이다. 구동 방식 역시 진짜 오프로더의 기준을 따른다. 상시 사륜 구동 시스템의 저단 기어가 포함된 트랜스퍼 케이스가 장착되어 있다. 복잡한 전자 버튼이나 상황에 따라 고장 날 수 있는 전자 장비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차량의 핵심은 순수한 기계 구조다. 모든 것이 금속과 구조적인 강도에 기반한다. 러시아에서는 극한 환경에서 전자 장비보다 기계식 구조가 훨씬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차량은 군용과 민간용 모두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서스펜션 구조도 전통적인 방식이다. 앞뒤 모두 견고한 구조의 서스펜션이 강화된 프레임셋이 장착되어 있어 지속적인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패트리어트는 도시의 부드러운 도로보다 실제 작업 환경에서 빛나는 차량이다. 농업 종사자, 광산 작업자, 목축업자처럼 거친 지형을 매일 다녀야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하다. 물론 단순히 진짜 사륜구동 SUV를 원하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다. 가격 역시 이 차량의 큰 장점 중 하나다. 최신 SUV들이 고급 옵션을 내세우며 약 9천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만 2026년형 UAZ 패트리어트는 시장에 따라 약 2,500만 원에서 약 3,300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가격 차이는 엄청나다. 하지만 실제 오프로드 환경에서는 오히려 패트리어트가 더 안정적인 경우도 많다. 요즘 시장에는 작은 요철만 지나도 차체가 떨리고 센서가 경고를 보내는 SUV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와 달리 패트리어트는 여전히 몇 안 되는 진짜 오프로드 SUV 중 하나로 남아있다.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세 가지 러시아 모델은 이보다 더 큰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동차 산업이 긴장하기 시작한다. 세 번째 모델로 넘어가 보자. 이번에 등장하는 차량은 지금까지 소개한 러시아 자동차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존재다. 이 모델은 러시아가 단순히 거친 오프로드 차량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유럽의 초고급 브랜드들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럭셔리 SUV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차다. 그 주인공이 바로 아우루스 코멘단트다. 이 SUV는 세계 최고급 SUV 시장을 겨냥해 만들어졌다. 경쟁 상대 역시 만만치 않다. 롤스로이스 컬리넌이나 벤틀리 벤테이가 같은 유럽의 초고급 모델들과 같은 무대에서 싸우기 위해 개발된 차량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최고 권력층이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성을 요구하는 인물들이 선택한 SUV다. 단 한순간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차량이라면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코멘단트의 심장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다.
포르쉐와 협력하여 개발된 4.4리터 V형 8기통 트윈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출력은 약 600마력에 가까운 수준이야. 이 거대한 SUV가 장갑과 무거운 차체를 마치 가벼운 물체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야. 여기에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까지 더해져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행력을 제공한다. 이 차량은 단순히 빠른 SUV가 아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전차에 가까운 존재다. 실내 공간에 들어서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값싼 플라스틱이나 억지로 붙여 놓은 태블릿 같은 장비는 여기서 찾아볼 수 없다. 모든 것이 진짜 럭셔리를 위해 만들어졌다. 장인이 직접 가공한 고급 가죽, 뒤쪽에 설치된 리클라이닝 캡틴 시트, 러시아산 자작나무로 제작된 천연 우드 트림이 조화를 이루며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든다. 대시보드는 조용하고 정교하며 국가 지도자가 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수준이다. 아우루스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바퀴 달린 외교용 작품을 만드는 브랜드에 가깝다. 이 SUV가 초호화 모델이라고 해서 러시아 차량 특유의 강인함을 버린 것도 아니다. 차체 구조는 추가적인 장갑과 특수 장비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강화된 세실을 사용한다. 무거운 장비나 방탄 구조, 혹은 혹독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많은 고급 SUV가 상상조차 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가격 역시 이 차량의 위상을 보여준다. 장갑 수준과 장비 구성에 따라 약 3억 7천만 원에서 약 4억 6천만 원 정도의 범위로 형성된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니라는 의미다. 대신 이 SUV는 거리에서 거의 볼 수 없는 희소성과 함께 강렬한 존재감을 제공한다. 사람들에게 단순한 인상을 남기는 수준을 넘어 압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아우루스 코멘단트는 자동차 산업에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러시아 역시 유럽의 최고급 브랜드들과 같은 수준의 럭셔리 차량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구성과 구조적 강인함에서 오히려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두 번째 모델로 넘어가 보자. 이번에 소개할 차량 역시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러시아 모델이다. 전설적인 클래식 니바만큼 오랜 역사로 유명한 차량은 아니지만 요즘 SUV들이 잊어버린 중요한 사실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바로 단순함 자체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차량은 바로 2026년형 라다 니바 트래블이다. 니바 트래블은 오리지널 니바에 보다 도시적인 형제 모델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성격은 여전히 동일하다. 실용성과 내구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SUV라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차량을 높게 평가한다. 라다는 이번 세대에서 단순한 부분 변경이 아니라 실제로 눈에 띄는 변화를 적용했다. 전면 디자인이 새롭게 다듬어졌고 실내 소재 역시 이전보다 훨씬 개선되었다. 이제는 과거 90년대 차량처럼 보이던 대시보드 느낌에서 벗어나 보다 현대적인 분위기를 갖추게 되었다. 물론 초호화 SUV처럼 화려한 디지털 화면이나 미래적인 장비를 기대할 필요는 없다. 대신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 훨씬 편안하고 조립 완성도도 개선되었다. 동시에 이 차량의 핵심인 실용적인 성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보여주기 위한 SUV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쓰기 위한 차량이라는 점이다. 엔진 역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26년형 니바 트래블에는 자연흡기 방식의 1.8리터 엔진이 탑재된다.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난 엔진으로 이전 모델보다 성능이 조금 더 향상된 형태다. 이 엔진은 복잡한 기술보다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대부분의 정비소에서 쉽게 수리할 수 있으며 최신 SUV처럼 센서와 전자장비 때문에 유지 비용이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도 거의 없다. 구동 시스템 역시 이 차량의 핵심이다. 니바 트래블은 사륜구동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클래식 니바만큼 극단적인 오프로드 성능을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시골도로, 비포장길, 혹은 상태가 좋지 않은 지방도로에서는 충분히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도시형 SUV들이 작은 무릉덩이 앞에서도 망설이는 상황에서 이 차량은 훨씬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이 SUV에는 복잡한 전자 모드나 숨겨진 터치스크린 설정도 거의 없다. 구조는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기계적인 방식에 가까운 사륜 구동이다. 필요한 기능은 정확히 수행하고 불필요한 장식은 과감하게 제외했다. 라다는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차량이 아니라 실제로 잘 작동하는 SUV를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장비 역시 실용적인 수준으로 갖춰져 있다. 에어컨, 파워 스티어링,
기본적인 차량 제어 장치, 그리고 이전 세대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되었던 안전 장비도 개선되었다. 일상적인 사용에 필요한 요소들은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가격이다. 2026년형 니바 트래블의 예상 가격은 시장에 따라 약 2,200만 원에서 약 2,700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최근 SUV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수준이다. 진짜 사륜 구동 시스템, 단순한 기계 구조, 유지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 SUV. 이런 조합은 요즘 자동차 시장에서 점점 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니바 트래블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가장 강력한 SUV도 아니고 가장 화려한 기술을 가진 모델도 아니며 속도가 가장 빠른 차량도 아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매우 솔직한 SUV다. 일상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실제 작업 환경에서도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다. 다음에 등장할 첫 번째 모델은 러시아 자동차 산업이 가진 진짜 힘을 보여주는 차량이기 때문이다. 이제 드디어 첫 번째 모델에 도달했다. 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러시아 자동차이며 여러 전통 브랜드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차량이다. 바로 2026년형 라다 이스크라다. 이 새로운 세단은 라다가 본격적으로 컴팩트 세단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내놓은 모델로 시장에서는 이미 토요타 코롤라나 혼다 시빅과 같은 차량들과 직접 비교되기 시작했다. 다소 과감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차량이 보여주는 방향을 보면 그런 평가가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라다가 목표로 한 것은 매우 명확했다. 강력하고 오래 버티며 구조가 단순한 세단을 만드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 목표에 맞는 결과물이 만들어졌다. 이스크라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단단한 구조와 실용적인 엔지니어링, 그리고 혹독한 환경에서도 버텨낼 수 있도록 발전해온 러시아식 기술이 그대로 반영된 차량이다. 이 차량의 핵심은 엔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리터 배기량의 4기통 엔진에 16개의 밸브가 적용되었으며 약 105마력의 출력을 낸다. 이 엔진은 최고 속도를 경쟁하는 성격의 엔진이 아니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매일 안정적으로 움직이며 어떤 도로에서도 운전자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연료 소비 역시 비교적 효율적인 편이다. 최신 세단 중 일부가 높은 출력을 강조하면서 연료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특징은 정숙성이다. 라다는 앞뒤 팬더 내부에 펠트 소재의 차음 장치를 추가했다. 이 구조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러시아의 거친 도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된 방식으로 실제 주행에서 효과를 보여준다. 복잡하고 비싼 기술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매우 실용적인 해결책이다. 요즘 많은 브랜드가 화려한 고급 장비에 집중하는 동안 놓쳐버린 부분을 다시 강조한 셈이다. 그리고 이 차량의 가장 큰 충격은 가격에서 나타난다. 2026년형 라다 이스크라는 약 1,700만 원 정도의 가격부터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본형 세단조차 3천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한 시장을 생각하면 상당히 공격적인 가격이다. 라다가 제시하는 전략은 분명하다. 튼튼하고 실용적이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자동차. 복잡한 전자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 작은 부품 하나 교체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며 기본적인 기능을 확실하게 수행하는 차량이다. 바로 이런 접근 방식이 경쟁 브랜드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만약 이 세단이 신흥시장에서 강하게 자리 잡는다면 도요타와 혼다가 오랫동안 지켜온 영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 자동차 산업이 준비한 전략을 모두 살펴보았다. 이 모델들은 러시아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다. 하지만 일본 자동차 엔지니어링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 2026년에 등장할 완전히 새로운 일본 자동차 5대를 소개하는 영상도 준비되어 있다.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모델들이 등장할 예정이니 지금 화면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기를 추천한다. 그 영상 역시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으로 가득하다.